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파트. 새벽의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집은 거의 없었고 켜진 불보다 꺼진 불이 더 많았다.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만이 이곳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움직이면 소리는 항상 실제보다 더 커진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괜히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됐다. 현관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받을 물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요즘은 주문한 걸 잊고 지내는 일도 많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상자 위에는 아무런 송장도 붙어 있지 않았다. 문을 열며 상자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안에서 흔들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냥 빈 상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괜히 신경 쓰는 것 같아서였다. 거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정리된 소파와 테이블, 꺼진 TV 화면이 어둠을 반사하고 있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그날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TV를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잠시 앉아 있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아무 소리도 내고 싶지 않다. 그 조용함이 깨질까 봐서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동의 불빛을 바라봤다. 몇 집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는 나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다. 이 아파트에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손이 먼저 반응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광고 전화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전화는 금방 끊어졌고 통화 기록만 화면에 남았다.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숫자였다. 그냥 지워버릴까 하다가 그대로 두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애써 넘기려 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싱크대 위에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집 안에 크게 울렸다.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 끝 방문이 눈에 들어왔다. 항상 닫혀 있는 문이었다. 그 문이 왜인지 그날따라 조금 더 어둡게 보였다. 문틈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랬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자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졌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괜히 숨소리에 집중했다. 집 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진 느낌이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까지도 창가의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괜히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착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도착음을 끝으로 다시 조용해졌다. 그 소리마저 사라지자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추가로 온 연락은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눈을 감고 괜히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게 별일 아니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처럼. 하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다음 날 밤 현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있었다. 전날 새벽 시간대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누군가 서 있던 흔적도 없었다. 화면 속 복도는 지나치게 깔끔해 보였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열어봤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받지 않은 통화 한 건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번호는 여전히 낯설었다. 인터넷에 번호를 검색해 봤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스팸 번호도 아니었고 광고 이력도 없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번호 같았다. 베란다로 나가 아파트 외벽을 내려다봤다. 아래쪽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보였다. 이 높이에서 누군가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했다. 잠시 시선을 옮겨 다른 동 옥상을 바라봤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사람 형상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비볐다.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조명에 생긴 착시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한 번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아까 보였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비쳐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티가 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이웃과 눈이 마주쳤다. 서로 인사를 나눌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유난히 오래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시선을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괜히 공기가 무거워졌다. 내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었다.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일반적인 광고지와는 달랐다. 인쇄된 문구 대신 손글씨로 숫자만 적혀 있었다. 숫자는 몇 개 안 됐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조합이었다. 전화번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날짜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왜 이런 걸 적어 넣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전단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가 언제 넣어둔 건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결국 전단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괜히 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이쯤에서 신경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섰을 때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꼈다. 분명 아침에 보지 못했던 물건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물건이었다. 상자도 아니고 봉투도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두고 간 흔적처럼 보였다. 현관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잡이 표면에 미세한 긁힘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없던 자국이었다. 열쇠가 잘못 닿은 흔적이라고 보기에 조금 이상했다. 문을 열자 집 안의 공기가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정체된 느낌이었다. 거실 불을 켰다. 순간 TV 화면에 알 수 없는 노이즈가 나타났다.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도 잠깐 화면이 흔들렸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그 사이 TV 화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꺼졌다. 벽시계를 봤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평소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던 소리였다. 그날 밤 그 초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한 채 한참을 눈을 뜨고 있었다. 집 안의 모든 소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건드렸다. 눈을 도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하나하나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다. 전화, 전단지, 옥상에서 본 형사. 각각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모두를 묶어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잠들지 못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다고.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남을 것 같았다. 관리사무소는 생각보다 오래된 분위기였다. 벽에는 바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최근 몇 년간의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그는 말없이 서류 한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금속 서랍을 여는 소리가 사무소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서류들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다. 최근 기록들은 특별할 게 없어 보였다. 그러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특정 호실 번호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호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파트에서 같은 호실이 한두 번 언급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그 생각은 바뀌었다. 몇 년 전의 기록이었다. 내가 이곳에 살기 전의 일이었다. 기록에는 간단한 메모만 남아 있었다. 새벽 시간대 반복 민원.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다. 민원의 내용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다. 전화, 소음, 복도 배회, 단어 몇 개로만 정리돼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같은 호실 번호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중간이 지워져 있었다. 지워진 자국이 너무 선명했다. 처음부터 적히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처럼 보였다. 왜 이름을 지웠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직원에게 이 기록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일이라서요.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더 묻지 않았다. 괜히 더 캐묻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복사해 달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내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어졌다. 순간 그 그림자 옆에 하나가 더 겹쳐 보였다.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다시 보니 내 그림자뿐이었다. 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도 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 복사한 서류를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더 또렷해 보였다. 형광펜으로 몇몇 단어를 표시했다. 새벽, 전화, 복도, 지금까지 겪은 일들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서류 아래에는 신문 스크랩이 함께 붙어 있었다. 지역 신문 기사였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사진 한 장이 기사 옆에 실려 있었다. 해상도가 낮았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아파트 외관이 지금과 똑같아 보였다.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뒷면을 뒤집었다. 연필로 적은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몇 글자. 손에 땀이 났다. 그 시간은 최근 내가 전화를 받은 시간과 거의 같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해진 그 번호가 다시 떠 있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다. 벨소리는 몇 초 동안 이어졌다.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 사이에도 전화는 계속 울렸다. 결국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통화를 받기 직전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전화가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을 이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통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결음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연결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통화는 끊겼다. 상대가 끊은 건지 신호가 끊긴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만 남아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다른 동을 바라봤다. 몇 시간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옥상에도 창문에도 아무 움직임은 없었다. 복도로 나가 같은 층을 천천히 걸었다. 모든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불이 켜진 집도 없었다. 내 발소리만 길게 울렸다.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분명 집을 나설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문 앞에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나가기 전과 똑같아 보였다. 아무도 들어온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괜히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게 됐다. 확인할 게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분명 아까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천천히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반으로 접혀 있었다. 펼치자 숫자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익숙한 형식이었다. 그 시간은 내가 처음 전화를 받았던 그 새벽 시간과 똑같았다. 날짜만 오늘로 바뀌어 있었다. 벽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멈춰 있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몇 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다. 초침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정말로 멈춘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간을 흘려보냈다. 집 안의 불을 하나씩 껐다. 거실, 부엌, 방, 불이 꺼질수록 공간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현관 불을 끄고 잠시 서 있었다. 집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 서서 괜히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은 그러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다. 모든 게 과거의 기록과 겹쳤다. 전화 시간, 반복되는 지워진 이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순서가 돌아온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도 전화는 가끔 울린다. 항상 같은 시간은 아니다. 받지 않으면 통화 기록만 남는다. 받아도 아무 말은 들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는다.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집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새벽의 아파트 단지는 지금도 조용하다. 켜진 불보다 꺼진 불이 더 많고 가끔 엘리베이터 소리만 멀리서 들린다. 지금의 풍경은 거의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는 안다. 이 조용함이 항상 아무것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